지드래곤이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대표적인 K-팝 스타 지드래곤이 오는 6월 2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이에 베트남 현지에서는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보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에 푹 빠진 베트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2006년 보이그룹 빅뱅의 리더로 데뷔한 이후 2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K-팝 스타입니다. 지난 2012년에 빅뱅의 멤버로서 베트남을 방문했던 그가 오는 6월 13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K-팝 쇼 K-스타 스파크에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그의 출연이 알려지자 말 그대로 베트남 전역이 들썩거렸는데요. 베트남의 공중파 뉴스에서는 앵커가 지드래곤의 패선을 따라 한 지디 코스프레까지 하고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가만 아니라 기업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최대의 IT 기업인 FPT, 요식업 브랜드 사신 등등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공식 SNS 계정에 지드래곤을 상징하는 데이지꽃 이미지를 게시했죠. 재미난 것은 각 기업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요식업체에서는 국수와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 데이지꽃 모양을 만들었고, 운송업체에서는 택배 박스를 쌓아서 데이지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빵을 둥글게 쌓고 가운데에 계란을 배치한다든가 맥주와 땅콩 등으로 데이지꽃 모양을 만드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들은 기업들이 지드래곤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치있게 자사를 홍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은행인 베트남번영은행은 아예 자사의 빌딩 전광판에 데이지꽃 이미지를 내보내며 지드래곤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팬들도 SNS 등을 통해 이런 환영 메시지 행렬에 동참하면서 지금 베트남은 온통 데이지꽃 열풍이라고 합니다. 한 가수의 방문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환영할 정도라니 베트남에서 한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네요.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한류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은 라이벌 의식이나 반항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었는데요. 베트남 현지의 교민들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베트남 사람들도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아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잡을 대상으로 여기는 목표가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은 덩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고, 일본은 압도적인 격차가 있어서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은 비교적 만만해서 자신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활약하던 때도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라이벌 의식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선전이 박항서 감독 덕분이라는 식으로 보도하자 베트남에서는 불쾌하게 여기는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박항서 감독을 좋아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한국이 생색을 내는 건 싫다는 것이었죠. 지난 2020년에는 베트남 사람들 가슴에 잠재되어 있는 반항 감정이 돌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20명이 현지 당국에 의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격리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사가 부실하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극했죠. 당시 베트남 당국은 바인미라는 베트남의 전통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전통 음식을 비하했다며 분개한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 사람들의 대응은 매우 치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뻔뻔하게 4성급 호텔을 요구했다, 최고급 도시락을 식사로 제공했는데도 식사가 부실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베트남을 모욕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SNS에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며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코로나 병균으로 표현하거나 위안부를 모독하는 등의 이미지를 게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다소 부주의한 발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먼저 결례를 저지른 건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 당국에서 먼저 한국인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여권을 빼앗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죠. 더구나 한국인들은 4성급 호텔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들이 제공받은 도시락도 베트남 당국의 것이 아니라 한국 영사관과 교민회에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급발진을 한 것이었는데요.
한때 해프닝 정도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을 베트남 사람들이 느닷없이 반한 감정에 휩싸여서 이를 키운 것이죠. 이런 걸 보면 평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베트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한동안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했죠. 베트남 사람들의 반한 감정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혁 개방 이전까지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였고 현재도 시장을 개방했을 뿐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체제가 다르고 베트남 전쟁 때 서로 피 흘리며 싸운 기억도 있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고도 성장으로 앞서 나가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충격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만만하게만 봤던 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게 되고 더 나아가 세계 문화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로 올라서는 동안 베트남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죠. 베트남도 2010년대부터는 신흥 국가 그룹인 마빈스의 일원으로 꼽히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월 평균 임금은 한국 돈으로 66만 원 정도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돈을 벌고 있죠.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시집 와서 베트남이 처가의 나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라이벌 의식과 반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감정은 가슴속에 숨겨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류를 사랑하고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을 선호하는 친한파 국가인데요. 지난 2024년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 언응력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무려 4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외교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취업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이고 일본이 그 다음이라고 하죠.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훨씬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한류를 접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 한국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편의점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한국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편의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얼음컵과 음료수가 인기라는데요. 베트남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얼음컵에 음료수를 부어서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편의점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드래곤 때문에 베트남이 발칵 뒤집어진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건 어쩌면 동질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한 유교 문화권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영향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한국의 노총각들이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신부감을 구했던 것도 문화적 동질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쩌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한국에 더 동질감을 느껴서 그만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때때로 급발진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이롭겠죠? 두 나라가 앞으로도 가깝게 교류하면서 지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